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경기규칙 및 심판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절진 교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1장 총칙에서 경기 성격, 경기 방법, 자격 심사, 체급 분류, 개최, 추첨, 복장 후구, 경기 중 예절, 기권, 경기 중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앞장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 경기 방법에서 리그전, 토너먼트전이 있다라고 설명했고, 매 시합 3라운드 2승제이며 한 라운드의 시합 시간은 2분, 그 다음에 단 주니어 경기는 1분 30초입니다. 또한 라운드 간 휴식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한국 시합에는, 국내 시합에는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11체급, 그 다음에 이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3체급, 그 다음에 일반부 56, 60, 65, 70, 75, 8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자 선수들 시합 자체는 전국체전에 없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여자 선수들도 전국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회분들이 많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심판단과 그 직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도 이론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심판단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 심판장 1명이 있고 부총 심판장 1에서 2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합의 성격에 따라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심판, 심판장 1인, 부심판장 1인, 주심, 그 다음에 기록원 1명, 개시원 1명, 변심판 3인 또는 5인 이렇게 교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배기록장 1명, 검록장 1인, 그 다음에 보조심판단의 구성은 편배기록원 4인, 검록원 4에서 6인, 의무책임자 1인, 의무보조인원 2에서 5인, 그 다음에 선거원 1에서 2인, 전자채점 시스템 관리원은 2에서 4명, 그 다음에 중재영상기록원 카메라 찍는 사람은 2에서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단과 그 직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심판장은 심판단의 조직과 경기 규정과 규칙의 학습을 책임지며 심판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합장, 기재, 심판 연구와 개최, 추천, 편성 등 경기와 관련된 업무, 준비에 대해 실행 가능한가를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규정과 규칙의 정신에 따라 경기 중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 경기 규정과 규칙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합 중 각 심판조의 업무를 지도합니다. 필요에 따라 심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마다 선수의 기권으로 선수가 변경되며 즉시 심판장, 편배기록장, 방송 진행원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조에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최후의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단의 규칙, 집행, 상황을 검사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시합 성적을 심의하고 서명하여 공표합니다. 대회조직위원회 서면으로 총괄하여 직접 건넵니다. 그 다음에 부총심판장. 부총심판장은 총심판장의 업무에 협조하여 총심판장의 결석 시 총심판장의 직책을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장. 자기조의 심판 학습과 업무 안배를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시합 중 심판은 개시원, 기록원의 업무를 감독,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심의 명백한 오판이나 판정 누락 시 호루라기를 풀어 개정을 제시합니다. 시합 결과의 명백한 반대 판정 시 결과 선포 전에 총 심판장의 동의를 얻어 판결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 라운드 시합이 끝난 후 승패를 결정하고 판정 결과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 경기장의 선수 상황과 기록원의 기록에 근거하여 완승,
하태, 벌칙, 강제 카운터 등의 관계 규정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 매 경기 시합을 마칠 때 시합 성적을 심의하고 서명합니다. 그 다음에 부심판장. 부심판장은 심판장의 업무에 협조하여 필요에 따라 기타 심판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심판장. 주심판은 엄격하게 규칙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판결합니다. 경기장에서 선수의 호구를 감시하고 안전한 시합을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구령과 수세를 사용하여 시합 진행을 지휘합니다. 선수의 도지, 하태, 반칙, 소극적 강제 카운터, 경기장에서의 치료 등 관련 사항을 판정합니다. 그 다음에 매 경기의 시합 결과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변심판. 규칙에 근거하여 선수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매 라운드가 끝나면 심판장 신호에 따라 동시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매 경기의 시합이 끝나면 기록표에 서명 보존하여 사실 확인 검사에 대비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원. 시합 전에 각 선수에 대한 기록표를 진지하게 작성합니다. 개최에 참가하고 각 선수의 체중을 매 경기의 통계표를 기입합니다. 주심판의 구령과 수세에 따라 선수의 경고, 주의, 하태, 클린칭 행위 및 소극적 공격 행위, 5초 동안 공격을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카운터 등 횟수를 기록합니다. 변심판의 매 라운드 판정 결과를 기록하고 승패 판정 후 심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게시원. 시합 전에 시계를 검사하고 초시계를 맞추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합 일치 정지와 라운드 사이의 휴식 시간 계산을 책임집니다. 그 다음 매 라운드의 시합이 10초 전에 호루라기를 불어 알립니다. 그 다음 매 라운드가 끝나면 징을 쳐서 알립니다. 변심판의 판정 결과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편배 기록장. 선수의 자격 심사와 신청, 서심의를 책임집니다. 조별 추천, 각 경기의 순서 편성을 책임집니다. 경기 중 쓰이는 각종 양식을 준비하고 성적을 조사, 확인하여 순위를 가립니다. 그 다음에 각 경기의 시합 성적을 등록 공표합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서 성적 책자를 편집합니다. 그 다음에 편배 기록원. 편배 기록장이 분배하는 임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금록장. 선수의 개최를 책임집니다. 호구와 준비와 시합 중 관리를 책임집니다. 시합 전 20분 전에 선수 소집과 출석을 부르는 것을 책임집니다. 출석부를 부를 때 만약 선수가 도착하지 않거나 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즉시 총심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 규칙에 따라 선수의 복장과 호구를 검사합니다. 메달 획득이 선정된 선수의 기록을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검록원. 검록장이 분배하는 업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진행원, 경기 규정, 규칙 관련하여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심판과 출전 선수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무단. 선수의 신체 검사표를 심의합니다. 흥분제 검사단은 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협동으로 심사합니다. 시합 전 선수에 대한 신체 검사를 진행을 책임집니다. 시합장에서 부상의 치료와 처리를 책임집니다. 반칙 행위로 인해 선수가 부상을 입은 상황의 감정을 책임집니다. 경기 중 의무, 감독을 책임지며 부상이나 병으로 시합에 참가할 수 없는 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총심판장에게 시합 출전 정지를 건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자득점 시스템 조작원. 전자득점 시스템 조작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중재형 영상카메라 운영 요구는 경기 규정의 요구에 따라 시합과 관련된 영상 기록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제3장 소총위원회나 그 직책. 소총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합니다. 소총위원회의 직책은 소총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주로 시합 경기의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며 시합장 설치, 시합 연구, 편배, 추천, 개최와 심판원의 분배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시합 중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 감독합니다. 만약 시합 중 심판원의 판정에 현저한 불공정과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총위원회의 심판조와
총심판조의 경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엄중한 자는 대회조직위원회의 시합의 심판 업무에 면직해야 한다고 건의할 수 있으며 경기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증을 합니다. 참가팀은 주심판, 상태주심이 경기 규칙과 규정에 대하여 내린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단 자기 팀의 해당 경기에 한해서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경기 라운드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제소 접수 후 즉시 처리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판정 결과를 즉시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소는 제출된 자료의 상황에 따르고 필요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소총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 토론하고 관련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나 포격권은 없습니다. 소총위원회의 출석 인원수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표결 시 결정한 쪽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포교 결과 같은 때 소총위원회 위원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소총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소속 시도 또는 지역과 관련된 문제의 토론과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소 시 문제를 제기한 자료에 대하여 엄격하고 진지하게 제시하고 원래의 판정이 착오 없음을 확인되면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고 만약 원래 판정에 명확한 착오가 확인되면 소총위원회는 관련 결과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에 잘못 판정한 심판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를 제청합니다. 소총위원회는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됩니다. 그 다음 제소 요청과 여부. 소총의 이의 신청 시 해당 경기 진행 중 감독 코치가 주심, 판, 상태 주심,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문제 발생 시점 5초 이내 소총패를 들어 소총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코치는 주심판, 상태 주심,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문제 발생 시 5초 이내 소총패를 들어야 됩니다. 심판장은 경기를 중장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장은 총심판장에게 소총 재개에 따라 경기 중단 등을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 팀 리더, 감독, 코치가 소총위원회에서 소총 신청서를 수령하여 소총 신청서를 작성 후 US $200와 함께 직접 소총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1회 소총은 한 가지 내용에 한하여 여러 건의 소총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산타 소총은 해당 대회에서 팀별 총 2번의 소총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총 비용은 한 가지 내용에 대해 한 번 1회 당 US $200 약 20만원으로 합니다. 소총위원회는 즉각 이의 제기를 제출하여 중단 및 결론을 진행합니다. 만약 이의 제기에 유효한 경우 심판의 판정 행위가 잘못된 경우 이의 제기 신청비를 돌려받고 원심의 판정도 변경되며 반대로 이의 제기가 유효하지 못한 경우 심판 판정 행위가 명확한 경우 이의 제기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원심과 판정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각 참가팀은 반드시 소총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복종해야 하며 만약 불복하거나 무리하게 분쟁을 일으키며 소총위원회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대한무시협회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장 사형 방법, 득점 기준, 벌칙,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계속 이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제소 절차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상대 선수 만약에 제가 우리 학교 선수가 득타를 넘겼는데 만약에 이제 점수를 주지 않고 주심이 점수를 주지 않고 이제 우리한테 불이익을 줬을 때 이제 어쨌든 영상을 저희가 이제 찍어서 그거를 이제 소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래 그 선수 그 팀에서는 2번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대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 대회는 크게 그렇게 이 소청을 하진 않는데
이제 국제 대회에 나가는 뭐 아시아 대회 나가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는 이제 점수 하나하나가 득점 이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팀에 딱 2번이 주어지면 이제 소청을 할 때 US 달러 200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20만 원이죠. 만약에 이제 그 승패가 확실히 우리가 승리를 했을 경우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심판의 판정이 맞다 싶으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알면 어쨌든 경기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용 방법 및 득점 기준과 이제 벌칙 판단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기를 진행할 때 이제 어떤 부위가 득점이 되고 2득점, 뭐 1득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그 격투기에 득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사용 방법. 우슈 산타의 각종 공방 촉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슈의 수법, 태법, 솔법. 이제 수법은 주먹, 태법은 이제 발차기, 이제 솔법은 말 그대로 이제 던지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 무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방 촉법이라는 게 공격과 방어를 말하는 게 이제 공방 촉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격 시합을 하다 보면 어쨌든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경기를 선수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금지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훈회 말 그대로 이제 뒤통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부, 그 다음에 당부, 경추, 이제 말 그대로 척추 쪽 라인, 이제 뒤에 척추 라인, 이제 당부, 말 그대로 낭시,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득점 부위는 두부, 이제 얼굴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구간이라는 건 이제 몸통을 말하고, 대퇴, 말 그대로 무릎 밑으로, 발 쪽 밑으로는 점수가 없고, 무릎 위쪽과 요 전체적인 얼굴, 요 라인까지는 이제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득점입니다. 두부, 구간, 대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금지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 팔꿈치, 무릎을 사용하거나 상대의 관절 뒷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 뒷부분이나 머리 이쪽 뒤쪽 부분이나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하거나 무릎으로 낭심을 차거나 명치를 차거나 구간을 차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고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넘어진 상대를 두부라는 게 약간 머리라고 얘기했죠. 이제 상대가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밟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소년 경기의 경우 연속적으로 이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는 이제 안 되면 태법을 사용하여, 이제 태법이란 건 이제 발차기죠. 발차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강타하는 행위는 이제 사용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득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점 기준은 저희가 2득점, 1득점, 무득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득점 기준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제 경기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여기를 때리면 2득점이고, 이제 여기를 때리면 1득점이고, 다른 쪽을 때리면 무득점이고, 이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득점 같은 경우는 한쪽이 핫켓이 다른 한쪽이 2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 안에서 한 선수가 상대를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 2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선수가 2번을 밀어내게 되면 그 라운드 경기에서는 이제 2번 밀어낸 선수가 그 경기에 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이 넘어졌을 때 서 있는 쪽이 이득점한다. 태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두부란 건 아까 그 얼굴 부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간,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여기를 적중을 했을 때 이득점입니다. 그 다음에 태법을 사용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부 구간을 적중시키는 부분을 이득점으로 하되 이제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여 상대를 넘어뜨리며 자신이 순조롭게 일어서면 이득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 카운터를 한 번 받으면 상대방은 이득점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한 번 받으면 상대방은 이득점합니다. 요것도 이제 그 강제 카운터라든지 경고 요 부분도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요것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득점은 수법을 이용하여 주먹을 말하는 거죠. 상대의 얼굴, 그 다음에 몸통 이 부분을 적중시켰을 때 1득점입니다. 그 다음에 태법은 아까 발차기로 상대의 대퇴를 적중시키면 1득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후 넘어졌을 때 나중에 넘어진 쪽은 1득점 한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업어치기를 던지는데 같이 넘어갔는데 업어치기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고 업어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맺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을 때 이제 1득점을 말하는 게 이렇게 포겨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신이 순조롭지 않게 일어서면 1득점한다. 지정 공격을 받은 선수가 5초 이내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고 3초 내에 일어서지 못하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주의를 한번 받으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그 다음에 무득점. 방법이 뚜렷하지 않거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득점한다. 그 다음에 상방이 하태 또는 동시에 넘어지면 무득점한다. 그 다음에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였을 때 상대방은 무득점한다. 그 다음에 얽혀 앉을 시 상대를 적중시키면 무득점한다. 네, 이게 조금 말이 애매한 게 조금 많은데 이제 1득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2득점 같은 경우 이것도 반칙과 벌칙에서 기술 반칙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반칙, 그 다음에 벌칙, 여기서 이제 주의 기술 반칙, 경고, 개인 반칙 이런 식으로 이제 반칙과 벌칙이 주어졌을 때 이제 2득점에서 강제 카운터, 그 다음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동적으로 아니면 지정 공격을 받은 선수가 5초 이내 공격을 하지 않으면 1득점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칙과 벌칙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듣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며, 이제 실제적으로 시합 경기를 하면서 이런 수신호나 이걸 할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론은 편배 기록까지 해서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득점 기준까지만 오늘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반칙과 벌칙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수업을 했던 사용 방법, 득점 기준, 벌칙 판단에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슈 하는 사람들은 이 명칭이라든지 전문 용어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전문 용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생소한 이 전문 용어다 보니 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영상을 매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좀 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특정 기준까지만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